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그 승소금이 좀 달라지고 이런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뭐 1심 진행 중 또는 1심 말미, 심지어 2심 마무리 시에 오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계속 있으신데요. 그중에 최근 승소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1심을 마치고 2심은 정말 잘 해보고자 우리 사무실에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진행하셔서 다른 상속인보다는 4억 원 더, 1심에 비해서는 3억 원 더 상속받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면 1심에서는 기여분을 10% 인정받으셨고요. 근데 무엇보다 문제가 지금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하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니 기여분이란 게 사실 불확실하긴 하지만 10%가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부동산이라도 단독으로 받거나 뭐 예금이라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일부 지분자에 불과하고 예금 또한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태셨거든요. 이거는 항고를 하는 게 맞긴 맞다. 항고를 해서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상당히 좀 위축된 상태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기여한 게 있는 건 맞은데 기존 사무실에서 10% 결과를 받고 더 승소하기는 어렵다. 항소 실익이 없다. 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며 다른 곳에서도 기업은 참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진행할지 말지 또 다른 이제 아내분께서는 괜히 진행했다가 뭐 비슷하거나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된 사안이었죠. 소송이란 건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우리가 항고심, 2심은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 1심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특히나 청구 취지, 내가 원하는 바가 정리 자체가 안 된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주장을 하고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보실 것인가? 이왕 활용한다면 정말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행을 결정하셨던 사안이죠. 우리 의뢰인분은 1심 기록을 쭉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아버지라면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우죠. 부양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1차적 부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과 같은 정도로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의뢰인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시면서 의뢰인분을 돌보지 않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 의뢰인분을 돌봐주셨고 의뢰인분은 할머니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셨죠. 그러던 와중에 우리 이 아버님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 아들을 좀 돌봐다오 라고 이제 손주인 우리 의뢰인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이 상당 기간 정말 뭐 10년이 넘게 돌보드렸다고 합니다. 항상 교류하고 또 일부 뭐 보태드리기도 하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많이 돌봐드린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대단한 거다. 나는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건 오히려 의차적 부양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뜰히 아내분과 협력해서 모셨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이거는 이것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서면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자료가 있든 없든 기재를 하고 일부 자료도 첨부를 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나누고 예금은 예금대로 나누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 단독 소유로 분할해 주시고 예금 또한 우리가 전부 찼대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한다면 그들의 몫에 맞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청구 취지 자체를 저희가 서면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과연 기여분 10%더 인정받을까? 의구심이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결론적으로 항고심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0%였던 기여분이 40%로 상승되었던 사안이고요.
또한 숨어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승소 부분이 재산분할 방법을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던 부분. 1심에서는 그게 정리 자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우리 의뢰인분이 단독 소유로 바로 등기가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되셨고, 예금도 전부 은행에서 의뢰인분이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하면 의뢰인분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 보면 다른 상속인보다 4억 이상, 그리고 1심보다 3억을 승소했던 사안이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와 재산분할 방법에서의 편의성까지 함께 도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을 주장했을 때 재판부에서도 일리가 있네. 이 사안의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재산분할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그 이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 사안의 본질이고 이면엔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을 부각해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서면에 구체화하면서 결론적인 재산분할 방법이나 청구 취지에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를 만나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